주술과 세뇌 10장. 주술은 부정적 효과만 있는가? 주술적 사고의 긍정적 활용. 주술적 사고의 활용. 지금까지는 주술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분명히 주술적 사고는 사람의 자아를 붕괴시키고 보편적 원형에 지배당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의식 상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백만장자들이 자신들만의 주술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만지작거리는 책이 있다거나,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제단을 가지고 있다거나,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행동하는 징크스와 같은 행동들이 있다거나 합니다. 물론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술적 사고에 의한 행동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과 압력의 일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술적 행동들이 주술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주술적 행위를 한 뒤에는 스트레스 완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술적 행위를 그 의미를 파악한다거나 그 배경에 있는 사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의 기능적인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기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주술이 본래 행해야 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주술적 사고로 힘을 얻는 방법. 주술적 사고를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힘을 가진 물체에 접촉하여 그 힘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는 주술적 사고 중 접촉 주술적 사고를 이용한 것으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제한에 갇혀 있을 때 그 제한을 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앞에서 타이거 우즈가 사용한 골프공을 사용했을 경우 성적이 더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접촉 주술적 사고를 통해 일어난 강화 효과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심리적 효과가 그 배경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이라고 못 박아버린 자신의 모습으로 대다수의 경우 이 자기 효능감은 실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낮습니다. 즉, 실제로 제자리 높이뛰기를 했을 때 본래의 신체 능력이라면 40cm가 가능한 사람이지만 자기 효능감이 낮을 경우 30cm가량의 높이밖에는 뛰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가 자신의 한계를 마치 유리천장과 같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의 능력보다 낮추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와 접촉하는 것을 통해 그 힘의 영향에 의해 자기 효능감을 넘어선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했던 기억력 실험에서 자신만의 행운의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보게 되면 부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효과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 등에서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우선 짚어두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계발 서적에서 이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말하면서 간절히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기 실현적 예언은 능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저 미래 연상을 강렬하게 하는 것으로는 주술적 사고가 그다지 강렬하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실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란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입장에서 예언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점쟁이가 당신은 감정 기복이 심하군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점쟁이의 말을 맞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예언 이후에 감정 기복이 생기는 등의 현상을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즉, 예언이 우선적으로 일어나고 그 예언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언자에 대한 주술적 신뢰도가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미 세뇌당한 상태에서 컬트 리더가 당신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원봉사를 다니거나 기부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미 무의식 수준에서 컬트 리더의 말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틀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행동으로 컬트 리더의 말을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용한 점쟁이의 경우가 이 심리 효과를 잘 이용합니다. 몇 가지 사안을 맞추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의 말은 틀린 것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그 이후에 말하는 내용들은 모두 스스로가 맞도록 앞뒤를 끼워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쟁이가 한 예언들을 모두 이루기 위해 예언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모두 예언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점쟁이 혹은 컬트 리더가 연애 운이 좋아지는 부적을 건네준다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 효과가 일어나면서 스스로가 연애 운이 좋아짐을 체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연애를 하게 되거나 주변의 연애와 관련되어 많은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적의 효과가 일어났다고 여기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주술의 효과인지 아니면 심리적 효과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었다면 그 기능은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에서 벗어나는 방법. 주술적 사고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통제력 상실에 의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뱃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술과 미신과 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다에 나간 후에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양손과 양발이 묶이고 눈에는 안대가 씌워지고 귀에는 기마개가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통제력의 상실에 의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술적인 사고에 의한 주술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행하게 되는 주술적 행위는 그 자체가 무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심리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력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무언가 개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무력감을 조금 줄여줄 뿐입니다. EBS에서 2009년도에서 이를 증명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 전에 환자에게 누르면 통증을 줄여주는 버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버튼을 환자들에게 주고 치과 치료를 했을 때 실제 환자들은 고통을 느꼈을 때 버튼을 누르면 통증이 줄어드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버튼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단순한 버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치과 치료와 같은 무력한 상황에서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버튼에
주술적인 사고가 작동하면서 실제 고통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백만장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중요한 계약 자리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부분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술적 의식을 통해 주술적 세계의 힘을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조금이나마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안심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 주술적인 힘을 발휘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긴장을 낮춰주고 긴장에 의한 실수를 피하게 해주었다고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점술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력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점이라고 하는 주술적 행위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미래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불행하다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고통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주술들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했던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용기의 원천이며 언뜻 무모해 보이지만 세파를 헤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아를 쉽게 하는 적극적 퇴행. 주술적 사고란 자아의 퇴행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튼튼하게 유지되어 있다면 주술적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자아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아는 자연적으로 퇴행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이 자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자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아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고 자아가 쉽게 지치는 원인이 됩니다. 자아가 지치게 되면 오히려 자주 쉽게 퇴행을 하게 되며 이렇게 퇴행을 하게 되면 다시 자아를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므로 점차 퇴행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자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쉬게 만드는 것을 적극적 퇴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퇴행의 부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했지만 퇴행은 쾌락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을 하게 되면 즐거움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오히려 퇴행이 없는 삶이 되면 온갖 규율과 현실의 사건들로 인해 자아는 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따금 자아에게 휴가를 주고 쉬어야만 다시 자아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자아의 휴가가 바로 적극적 퇴행입니다. 퇴행을 할 때에는 자아가 해리되면서 보편적 원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만나게 되는 보편적 원형들이 내가 선택했던 원형이거나 내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보편적 원형이라면 자아는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즉, 다른 누군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행하는 주술행위는 오히려 놀이와 같아서 자아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적극적 퇴행. 이렇게 들으면 적극적 퇴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적극적 퇴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적극적 퇴행 방법을 소개해 봅니다. 미리 주술적 사고에 빠져들기 전에 주의를 주자면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상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현실에 일어나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정신을 퇴행시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눈을 감고 사방이 흰색인 방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는
수많은 색의 크레용이 있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크레용 중에서 원하는 색을 가지고 흰 벽에 크레용으로 선을 그려봅니다. 처음에는 짧은 선을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긴 선을 그려봅니다. 벽 한 면을 여러 가지 색의 크레용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봅니다. 점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바닥이나 다른 벽도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선에서 시작해서 도형, 나중에는 동물이나 곤충 혹은 상상의 동물들도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흰 벽에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림이 아니라 말을 써도 좋고 단순히 손이 가는 대로 움직여서 알 수 없는 무늬를 그려도 좋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억압 없이 마음대로 흰색 벽을 그리도록 합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그림을 그렸으면 천정에 검은 블랙홀을 상상하고 그 블랙홀에 지금까지 그렸던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 사라지도록 한 뒤에 블랙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이 방은 흰색 벽으로 둘러싸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눈을 뜨도록 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스스로가 즐겁게 퇴행하여 어렸을 때 낙서를 했던 것과 같은 체험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에 모든 낙서를 없애는 것으로 그 낙서가 내 정신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신에 대한 영향도 소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 퇴행을 충분히 한 뒤 돌아오면 세상이 전보다는 더 맑게 보일 것입니다.